안전헬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윤찬 코치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Q&A를 하고 싶다고 올렸었어요. 평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궁금했던 점들을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근손실이 나지 않으면서 체지방을 감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체지방을 감소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죠. 첫 번째는 칼로리를 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유산소량을 늘리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근데 문제는 체중 자체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근육의 손실이 나지 않는다라는 걸 물어보셨죠. 다이어트를 할 때 체지방만 걷어내고 근육의 손실이 없으려면 평소에 들던 무게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트레이닝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서 갑자기 평소 들던 무게를 확 줄이고 개수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근육량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무게를 계속 올리는 트레이닝을 했어야 됐고요. 그 무게를 최대한 다이어트를 할 때 유지하면서 진행하시면 근손실을 방지하면서 체지방을 감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삼두 케이블 푸시다운을 할 때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케이블 푸시다운 자체가 워낙에 이제 힘의 방향이 수직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견갑골이나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리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너무 무거운 무게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깨를 내릴 수 있는 이 힘이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무게 컨트롤 잘 하셔야 되는데 10개에서 12개 할 수 있는 무게를 잘 한번 조절을 해보세요. 자, 세 번째 질문은 잔부상을 당했을 때는 운동을 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씩 해주는 게 더 나을까요? 이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일단 부상을 당했을 때는 내가 왜 그 운동에서 부상이 당했는지를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통증이 나았을 때도 결국에 안 좋은 자세로 하게 되면 계속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부상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보통 통증이 생기게 돼요. 통증이 생기고 나서는 몸에 대한 움직임의 변형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통증이 낫고 나서도 다시 재발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겠죠. 그럼 다시 부상이 생기고 또 더 안 좋은 패턴이 생기게 되고 또 부상이 생기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상이 있고 나서 통증이 생긴다고 운동을 쉬지 마시고 아무래도 좀 코어 쪽이라든지 관절에서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트레이닝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낫고 나서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그 동작에서의 수정을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네 번째 질문은요, 오른팔에 만성 내측 상과염이 의심되는데 괜찮은 처방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보통 이제 내측 상과염은 우리가 컴퓨터를 좀 오래 하거나 주부분들 또는 목수분들, 요리사분들처럼 이렇게 팔을 좀 많이 사용하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러니까 질문자님께서도 좀 이 팔 쪽에서의 움직임을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말씀 주신 그 골프 엘보라고 불리는 내측 상과염에서는 아무래도 좀 침 치료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원장님께서는 이제 뼈 사이 막과 굴곡근에 대한 그 근막 이완술이라든지 영상처럼 또 추나 도수 치료로 환자분들에게 치료하면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한의원이 있으시면은 꼭 내원하셔가지고 치료를 좀 주기적으로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팔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은 또 스트레스가 잘 줄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컨트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 근막 이완술, 추나 도수 치료 추천드려요.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이제 고관절에 관련된 질문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스쿼트를 할 때 풀스쿼트로 수행하게 되면은 고관절과 가까운 오른쪽 다리에서 좀 찝힌 현상이 생기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고관절 골 증식체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뼈가 좀 계속 자라는 증상이죠. 그래서 개구리 자세 외에 고관절에 좋은 운동법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스쿼트를 많이 하잖아요. 스쿼트를 깊게 앉을 때 이제 고관절에 찝힘을 느끼거나 또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통 이제 원인이 대퇴 골두에서 이제 뼈가 자라는 뼈의 증식이 원인이 되거나 또는 또 선천적으로 깊은 소켓 모양의 그런 고관절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뼈가 증식되어 있는 경우만 통증이 좀 있을 것 같지만 또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영상 촬영 갖고 오시는 걸 보면은 통증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뼈가 증식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뼈나 어떤 선천적인 구조에서 치료적인 접근을 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좀 고관절을 평소에 움직이면서 운동할 것인지 그런 기능적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고관절의 가동성을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오버헤드 딥스쿼트 검사를 통해서 좀 고관절이 압박되거나 스트레스가 오는 범위를 체크를 해서 바닥에서 시작하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나
고관절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는 딥 스쿼트의 가동 범위 움직임을 좀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관절에 좋은 동작들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요 위에다가 띄워 놓을게요. 그 다음 질문은 하루 단백질 평균 섭취량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냥 닭가슴살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하루에 한 600g에서 700g 사이로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프로틴도 한 스쿱이 따로 들어가 있고요. 제가 보통 체중이 한 74kg 정도 되는데 곱하기 2 정도 해서 단백질 양을 섭취하려고 하고 있어요.